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마실. 네, 세계 최초로 모터사이클을 이용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4번이나 왕복한 김형국 탐험가의 이야기가 광주 비엔날레 전시장에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주제가 바로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인데요. 오늘 이당금의 문화마실에서 좀 자세히 알아보죠.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뭐 자료를 상당히 많이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예.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 일단 들어가 보죠. 네. 이 탐험과 모험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설치 전시 소식인데요. 어떤 전시입니까 오늘은 이게? 세계 최초로 모터사이클 한 대로 유라시아 대륙을 4번이나 왕복한 사나이의 모험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떠나보죠. 그 탐험하면 왠지 생각나는 뭐 영화 없습니까? 탐험. 네. 예. 인디아나 존스. 아, 그렇죠. 존스 박사님. 예. 굉장히 그 어렵고 힘든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엔 고고학자로서의 유물을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그 탐험이라고 하면 그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우리 마르코 폴로라든지 제가 생각하기에 달 탐험가 암스트롱도 사실은 그 탐험가예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뉴욕 탐험가 클럽의 정회원으로 등록된 김현국 탐험가의 오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클럽의 역대 회원으로는 1909년 최초 북극 탐험가, 1911년에 최초 남극 탐험가, 1927년에 대서양을 비행기로 횡단한 찰스 린드버그 등 세계 최초 또는 최고라는 수식어를 이제 가진 분들이 대부분인데 모터사이클 한 대로 유라시아 대륙 횡단에 탐험을 하게 된 우리 김형국 작가님 전시,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부릉부릉 모터사이클 혹시 오토바이 탈 줄 아세요? 아, 오토바이 탈 줄 알죠. 예, 근데 무서워서 잘 그리 썩 즐겨 타진 않습니다. 네, 사단법인 세계 탐험 연구소 주관으로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 그러니까 평화의 길을 주제로 해서 광주, 시베리아, 서유럽, 북유럽 7개국 12개 거점 도시 관련한 작품 전시 오프닝에 제가 다녀왔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오토바이 2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오토바이로 보이시죠? 네. 저거 화면하고 바로 입구 쪽에 또 들어가면 장비가 실려 있는 오토바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비엔날레 전시장을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 그 공간, 저 보시면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 공간에 김영국 탐험가에 여행할 당시의 물건, 자료, 그다음에 사진들이 방대하게 설치되어 있어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여행을 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러시아 연방도로는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하고 많은 구간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부산에서 시작되는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이 7번 국도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북한의 원산하고 나진, 그 선봉을 거쳐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크하고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시베리아를 지나서 유럽의 끝인 로테르담까지 하나의 길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들어서면 여기에 아시아 하이웨이 6호선 그 상징물하고 탐험, 이동 경로가 그려진 대형 플래그가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그 2대의 모터사이클 주변에는 오토바이에 실린 어마어마한 양의 물건들이 막 나열돼 있어요. 아, 이게 다 어떻게 오토바이 싣고 다니지 할 정도로 상상이 그냥 안 됩니다. 자,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부산을 출발해서 나진 선봉 지역까지 우리나라의 동해안 해변가를 따라서 쭉 러시아를 거쳐서 이렇게 갔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많은 분들이 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한 번쯤 타보고 유라시아를 달려보는 것 버킷리스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근데 아직 못 타봤고 꼭 타보고 싶습니다. 우리 김영국 탐험가께서는 어떤 목표로 좀 횡단에 나섰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하죠. 사실 25년 전부터 1990년 대학 졸업 이후에 오토바이 한 대 끌고 한반도의 남과 북이 갈라진 이런 상황에서 한번 달려보자라는 뜻을 품었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한반도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에 이르는 육로를 개척하는 데 있다고 해요. 한국하고 유럽 안에 그 물류 운송을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하면 21,000km인데 러시아 위쪽 북동 항로를 통하면 14,000k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도 14,000km였기 때문에 이 북동 항로와 같으니까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를 이용해서 육상 물류 운송이
항공이나 선박, 철도에 비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동차와 거의 같은 비슷한 속도를 내는 모터사이클을 이용해 가지고 25년 동안 예. 러시아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길을 따라서 구체적인 변화를 또 기록하고 자료도 구축하고 지구에서 가장 거친 환경을 가진 시베리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주목하고자 했다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했어요. 야, 대단합니다. 아. 이 탐험하는 동안에 오토바이도 이 고장도 나지 않고 함께 이 동행했다는 것도 그 자체도 참 대단하고요. 오토바이가 고장이 안 났겠습니까? 고장도 대단합니다. 나고 예.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너무너무 예. 힘들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행 떠나면 어떤 야. 경로 정보 없이 떠나는 것 자체가 힘든데 막막하죠. 25년 전에 네. 사실은 지도 한 장 없이 그것도 모터사이클은 비바람을 다 그럼요. 맞아야 되는 예. 거잖아요. 어떤 차는 뭐 추우면 바람 불면 들어가기라도 하지만 그럼요. 예. 온몸으로 맞고 그 그렇군요. 여행을 하는데 이런 여행 책자 들고 다니는 때 안정감보다는 항상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 길에 대해서 그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돌발 살태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을 예비해야 되는 거고 그럼요. 또 상황이 발생되면 또 거기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또 그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12개 그 베이스 캠프를 세우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 김영국 탐험가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다 가다 그 사고 그 길에서 같은 거리를 한 30번씩 반복하는 것 예사라고 하면서 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김영국 탐험가로 인해서 내 손바닥에 손금처럼 보며 다니게 하는 걸 우리 대한민국 누구라도 하게끔 하고 싶다라는 거고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이용하는 이동 수단을 가지고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을 예. 나로부터 시작해서 요새 지금 젊은이들이 이걸 한번 해보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 젊은이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내가 네. 만들어서 제공해주겠다 이런 그렇죠. 마음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전시에서 음.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이 있습니까? 이제 정말 방대한 자료, 사진들, 그 25년 동안 만났던 그 사람들과의 뭐 그 소통했던 자료들, 그다음에 뭐 텐트부터 시작해서 밥그릇 하나까지, 책상 하나까지 다 지금 진열이 되고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그 사진을 통해서 설명해주는 예. 김영국 탐험가인데요. 예. 사실은 너무 힘들게 전시를 하셔가지고 거의 기진맥진인데도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예. 비엔날레 전시장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전시 준비를 추석 때부터 하셨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하루도 못 쉬고 했는데 그 추석 때부터 시작했던 그 전시 준비를 하면서 설치를 했는데 이 설치된 자료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자료의 반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분께서 그 제가 이제 늦게까지 좀 있었거든요. 어떤 분께서 저한테 오라고 하시더니 이 전시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지목을 하시는데 바로 그게 그 유라시아 대륙의 지도와 함께 양옆으로 아까 좀 전에 화면에 지나갔는데요. 네네. 양옆에 손으로 직접 그린 지도가 있었어요. 예. 우리 그 저기 구글맵 하면 요새는 다 뜨잖아요. 그렇죠. 아주 예. 상세하게 보이는데 김영국 지금 씨가 이 자료인가요? 네네. 예, 지금 여기 보면 아하. 바이칼 호수 뭐 이르크루츠 해서 모스크부터 손으로 예, 직접 쓰시고 그리신. 예, 근데 그런 지금 내용이군요. 보면 예. 큰 그 두께 글씨 옆에 예. 보면 자질구레하게 예, 아주 그러네요. 조그맣게 깨알 같은 글씨들이 거기에 이제 필요한 장소들 캠핑장 무슨 어디 거쳐가서 몇 킬로에 걸려서 예. 어디까지 갈 수 있다라는 동선 라인이 지도 말고 글로 이렇게 그다음에 저기 25년을 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머릿속에 있겠어요. 그러겠죠, 본인. 기억나시죠? 우리 예.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종호. 예. 그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없이 반복했던 길을 똑같이 네. 반복하면서 저 손수 핸드메이드로 만든 지도가 가장 값어치 있고 특별한 그러게요. 자료가 예.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자,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진귀한 전시를 좀 언제 갈 수 있고 뭐 좀 일정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예. 어제 사실은 개막을 했고요.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있는데 전시가 10월 23일까지 해요. 예. 물론 이제 기간이 많지는 않지만 또 금세 지나가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또 청년 아카데미도
그 준비되어 있고, 그럼 청년 아카데미에는 김영국 탐험가의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네. 유라시아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런 그 세계적으로 조금 더 확장해 보고 싶은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특별히 청년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관심 갖고 알겠습니다. 있으면 전시 그 비엔날레 전시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가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네. 듣죠. 지금까지 이당금 푸른 연극마을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